자, 지금 똑같이 어제 명령 프로mp트 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이 되려면은 이 우측에 XMPP 컨트롤 패널에 요거 있죠. MySQ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스타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항상 켜놓으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엔터키만 치면은 바로 접속이 된다. 그 다음에 show database까지 하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이 나오는데 현재 어제와는 다르게 추가가 됐죠. 이 강의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럼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no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use MySQL이라고 해보면은 show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자, 여기 상황과 요 상황과 요 상황 같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만큼과 이만큼은. 단지 이제 검정색 화면이어서 익숙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요 마리아DB 넌 있는 거에 요 부분에서 제가 use MySQL이라고 하면은 넌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요 MySQL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폴더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랑 같아요 지금. 근데 이 MySQL 폴더 보시면 안쪽에 뭐가 많아요, 그렇죠? 컬럼 텍스트, 컬럼 프리뷰, DB, 이벤트, 펑션 뭐 등등 많이 있죠. 이 안쪽에 있는 방금 전에 설명한 얘네들 같은 경우에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표 이런 애들도 이제 까볼 수가 있어요. show tables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택한 이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테이블들은 이만큼이 돼요, 지금 현재. 음, 음. 자, 근데 이거를 보면은 UI적으로 이제 불편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마우스로도 조금 조작이 되게끔 다른 툴을 좀 쓸 건데 툴은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저희는 SQL YUG라는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SQL YUG를 설치를 해야겠죠, 당연히. 오늘이 18일차네요. 18일차 아래에다가 SQL YUG 설치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눌러서 들어와 보시겠어요? 들어보시면은 여기 SQL YUG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면 실행 파일 하나 설치가 될 건데 다운로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일단. 자, 재원님 설치하고 있죠? 음. 자, 설치하고서는 그냥 쭉쭉쭉 다음 계속 눌러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 다 하고 나면 얘기하세요. 그 피니시인가? 그거 누르면은 음, 이제 파란색 돌고래 뭐 마크처럼 생긴 게 하나 실행이 될 겁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에 이제 설치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을 알릴 수 있어요. 요게 하나 뜰 겁니다. 이렇게 MySQL 호스트 연결이라고. XAMPP랑 어제 설치했던 MariaDB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 SQL YOG 지금 이거만 설치를 하면은 DB를 설치한 게 아닙니다. DBMS를 쓸 툴 정도만 설치했다 정도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MariaDB 또는 MySQL인 거고 그걸 다루기 위한 얘는 도구일 뿐이다. 자, 설치가 완료되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요 버튼 요거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파일의 새 연결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안 됐나요, 아직? 재원님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음, 여기서 왼쪽에 새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혹시 보이나요? 여기까지 못 따라왔으면 얘기하세요. 이 화면 안 띄워놨으면은. 됐나요? 파일에 새 연결까지 눌러놨어? 재원님? 파일에 새 연결까지 눌러놨냐고? 여기까지 됐냐고? 어, 자, 요거 새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름은 그냥 로컬 DBM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요 윗부분이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왼쪽 상단에 보면 MySQL 호스트에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포트 번호 3306 있죠? 요 XMPP 컨트롤 패널 포트에 여기 보시면은 3306 나와 있죠? 경로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집에서 네이버로 접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 그리고 네이버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접속기를 가지고 접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DB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이고요. 그러니까 DB 서버마다 주소가 있는데 호스트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주소에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컴퓨터를 로컬 호스트라고 하고요. 또는 127.0.0.1이라고도 적어도 돼요. 같은 겁니다. 로컬 호스트랑. 그리고 사용자는 루트. 여기 루트라고 적어놓은 건 우리 그 MySQL에 EXE에 유저 루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 유저의 사용자는 루트를 말하는 거. 비밀번호는 P라고 되어 있던 거 있죠? 그걸 말해요. 근데 비밀번호 사용하지 않았죠? 포트 3306까지 하고 나서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하나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수업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디투 코딩이라고 있어요. 가독성 때문에 이거 보통 사용을 하는데 웬만하면 깔려 있을 거예요. 이거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들어와서 조금 살짝만 내려보시면 여기 있죠. 다운로드. 이거 들어와 보실래요?
자, 설치를 하시고 알치 파일 압축 풀기 그냥 그대로 폴더 경로 같은 거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어, 해놓고 다운로드 폴더를 눌러 보시면 아마 있을 텐데 여기에 잠깐만 디트 코딩 설치된 게 있나 여기? 여기 있다. 이런 거 하나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로 인데 이거 설치하고 나서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까지. 자, 설치 다 하시면은 도구의 환경 설정에 여기 폰트 부분과 여기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긴 디트 코딩 쭉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뭐 폰트 사이즈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탭 크기는 4의 탭 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음. 자, 이어서 요거 다 되셨으면 그냥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은 좌측 상단에 보면 나오지만 여기 실행인데요. 실행은 그냥 F9예요. F9 키. 이거 클릭해서 하지 마시고 F9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 안쪽에 요 명령창에다가 자, 여기다가 아니다. 요 SQL YUG에다가 show database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고 한 줄 드래그해서 실행. 근데 잘 봐야 될 게, 자, 지금 제가 show database라고 쳤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영어를 입력을 하면은 영문자를 입력을 하면은 안 바뀝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SHO까지도 안 바뀌어요. 근데 W까지 넣어줘야만 바뀌고요. DAT까지는 안 바뀌지만 DATA 바뀌죠? 그냥 B까지는 안 바뀌고 베이스라고 하면은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소문자로 입력을 했는데 대문자로 바뀌잖아요. 이제 대문자로 바뀌는 이유들은 좀 전에 이제 마구잡이로 입력했던 그런 단어랑 다르게 키워드라고 해서 이제 바뀌는 이유다. 키워드라는 거를 보통 이제 예약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미리 약속한 단어들을 가지고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 하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혼용해서 같이 씁니다. 그 단어를.
아무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또는 어떤 툴에서 이 쇼 데이터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if나 while, 클래스 같은 애들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쓰기로 약속이 된 거죠. 원래 뜻이 있어도 영어 단어가 아니라 해당 언어나 툴에서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바뀌는 거다. 그래서 SQL 문법에서 show라고 하는 거랑 데이터베이시스는 이 안쪽에서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고 나면은 아래에 나옵니다. 또는 이렇게 한 줄을 Shift End로 해서 한 줄을 선택하시거나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자, 요 제일 앞쪽에 커서 있을 때 Shift 누르고 End 키를 누르면 한 줄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F9 하면 이렇게 된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한 줄 선택해서 실행하고 한 줄 선택해서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전체 다 드래그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한 줄 한 줄 실행할 거예요. 한 줄 한 줄. 자, 그 다음에 create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좀 직관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B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이름은 B1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지금 success 나오면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show 데이터베이스 또 한번 실행하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B1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show 데이터베이시스 라고 하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B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확인할 방법은 요 위에 상단에 요거 있죠. 루트 로컬호스트 요 부분 클릭하고 F5키 누르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하나 생성됐고요. 그 다음에 폴더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C 드라이브에 XMPP에 MySQL의 데이터 보시면은 여기 bin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졌죠. bin이래. B1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같은 화면인 거예요, 현재. 뒤에 세미콜론은 이제 뭔가 끝난다. 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항상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한 번 더 실행해 보면은 이제 오류 코드 나와요. 근데 이제 오류 코드를 그냥 대충 해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없다. 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MySQL에 이렇게 오류 코드. 자, 이런 거 이제 MySQL 오류 코드라고 대충 넣으면은 자, 보시면 나오죠. MySQL 오류 코드 1007번은 이미 존재하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런 거 해결책은 이런 거 써서 실행할 때 오류 없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미 존재하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다라는 거. 그래서 오류가 나면 그냥 오류 코드나 안쪽에 이런 내용들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사실 이 에러를 우리가 봤을 때 뭔지 몰라도 그냥 자, 번역기 들어가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나오죠. 이미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성할 수 없다라는 이유고.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면은 그냥 오류가 났네 하면서 계속 실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요 아래에 힌트를 줄 겁니다. 얘네가. 그래서 그 오류 메시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 오류 내용이 이런 코드나 이 아래에 있는 영어로 된 요런 게 힌트가 될 수 있으니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꼭 검색이나 번역기 돌려서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달라는 그 한 줄을 의미하고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B1이란 이름을 가지.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백틱으로 감쌌어요. 백틱은 ESC 우리 키보드 기준 ESC 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거 두 개로 양쪽을 감싸주는데 키보드마다 이제 이 위치가 좀 차이가 살짝은 있겠죠. 자, 근데 그러니까 A1 아니 B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백틱으로 감싸주는 게 이제 관례.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그냥 관례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고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백틱으로 감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면 좋겠죠. 자, 아무튼 이게 데이터베이스 생성입니다. 자, A1 A1이 아니라 B1이죠. 헷갈리네요. 옆에도 A1이 B1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자, B1 데이터베이스 삭제. 자, 데이터베이스 삭제 어떻게 해요? 이거는 drop 데이터베이스 B1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제거가 되고요. 또 한 번 또 한 번 실행을 하면은 삭제할 수 없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를 생성하면 성공이 되겠죠? 드롭은 삭제를 말해요. 자, 근데 여기까지 일단 성공을 하셨으면은 요 SQL YOG를 설치를 하고 어떤 세팅에 있어서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백틱을 무조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A1을 제가 그냥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입력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키워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이 만들어야 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create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바디야. 그러면 지금 바뀌었죠. 자, 바뀐다라는 건 여기 이름 뭐였죠? 바디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대문자로 이 바디라는 거는 요 안쪽에서 뭔가 어떤 기능이 그러니까 쓰임이 있다.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거죠. 얘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이름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뒤로 백틱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문자로 바뀌어. 그러면 어떤 기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런 거를 꼭 이름으로 써야 되겠다 하시면은 백틱으로 감싸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오전이래. 1교시에 한 거는, 네, 뭔가 이제 할 준비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XMPP랑 SQL YOG가 현재 설치된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XMPP에서 MySQL이 돌아가고 있다. XMPP는 이제 어제 서버를 킨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얘도 들어올 수 없어요. 자, 아무튼 반드시 이 서버가 켜져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 서버가 켜져 있어야만 요 SQL YOG로 접속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아무튼 현재 음, 음, 여기랑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DB 선택을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요 화면이랑 이 폴더의 상황이랑 그리고 여기서 제가 현재 이제 선택을 했죠. B1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다예요. 이 세 화면이 모두가 같다. 그 다음에 제가 선택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use MySQL 이라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선택이 된 거고요. 여기서도 use MySQL.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 자, 넌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MySQL로 바뀌었죠.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은 쇼 테이블 같은 게 안 먹습니다. 음. 그러니까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히스토리 보면은 네, 뭐 제가 입력하지 않았던 명령어들도 쭉 있죠. 이 히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XMPP의 컨트롤 패널의 어떤 로그 상황 있죠, 어제? 그 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CO 테이블스라고 하는 이 쿼리 한 줄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게 달라요. 자, B1 데이터베이스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만든. 자, 이렇게 선택해서 실행하면은 테이블이 없죠? 다시 한번 요거 실행해서 테이블스 실행하면은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관리하는 DBMS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가 있어요.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는 요 SQLY 왼쪽에 보이는 요런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복수개의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뭐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고 여기 위에는 우리가 만든 거고요. 여기 직접 인포메이션,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그 다음에 PHP, 마이어드민, 테스트 이런 것들. 현재 SQL YS에서 show 데이터베이시스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오고요. 현재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만큼은 테스트 데이처럼 이제 그런 얘네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는 사실 없어요. 자, 클릭해보면 테이블스 인 하고서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 나오고요. 자, 이거 선택해서 테이블스 하면은 테이블스 인 MySQL 나와요. 자,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이제 까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얘네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다양하게 좌측과 우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안에 컬럼엔 뭐가 있고 자, 우선은 이거를 싹 지우고 create 데이터베이스의 site 1이라고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show 데이터베이시스 그 다음에 여기에도 site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생겼고 그 다음에 요 안에도 보시면은 site1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죠.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자, use site1 하면은 이 안쪽에 show tables 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거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요. 자, MySQL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MySQL은 데이터베이스, DBMS가 맞다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목적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컨트롤해야 돼요. 왜냐면 크리에이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MySQL은 DBMS가 될 거고 지금 DB로 MySQL이 있고 인포메이션 스키마, 퍼포먼스 스키마 이제 좌측에 사이트 1이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여기에 안 보이는 이유는 여기서 세로 고치를 안 눌러줬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이런 애들이 요 왼쪽에서 제가 읽은 애들이 DB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트 1이라는
테이블 안쪽에다가 자,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랑 자, 멤버 요거를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게시글, 뭐 멤버는 회원 이라고 하는 거겠죠. DB 안에 있는 이런 거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큰 개념을 쓴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까보면은 폴더를 보면은 이 MySQL 안에 이제 테이블에 이런 애들이 존재합니다. 컬럼 스태츠, 뭐 DB, 뭐 이벤트 이런 애들 있죠. 다 테이블입니다. 어떤 게 테이블이고 어떤 건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될 곳은 기입해야 될 곳은 테이블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뭐고 이런 게 아니라 테이블의 이름이 DB고 이벤트고 펑션이고 컬럼 스태츠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좀 머릿속에 좀 떠올라야 되고요. 자, 구조는 지금 사이트 1에 테이블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삭제를 하고 수정하는 이런 게 테이블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에다 저장을 하게 된다. 테이블 하나하나가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 이 엑셀의 화면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표들을 실제로 이 데이터를 이 안쪽에 이제 기입을 막 하거든요, 우리가. 자, 엑셀에서 하나의 행과 하나 열로 이루어진 개념이 RDBMS다라고 설명했어요. MySQL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건데 우리가 이 안쪽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목적이죠. 엑셀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맨 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어 놓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로서 메타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안쪽에 그 아래에 쭉 적어 나가는 이런 애들을 저장용 데이터. 그래서 어떤 표로 정리하기 위해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몰라도 조금만 만지다 보면 가능합니다. 왜?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위에 설명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느낌인 거다. 제가 이제 어제 엑셀에다가 엑셀도 그렇고 그림판으로 뭐 브랜드 적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엑셀에다 쓰면 돼요. 뭐 이제 다시 써보면 여기 이제 학번 있을 거고요. 이름, 나이, 성별 이렇게 가로로 적어주고 엑셀은 여기다가 2015 이름 김아무개 나이 22살 성별 남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 아래 데이터 쭉 채우면 된단 말이에요. 딱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학번 이름 나이 성별 같은 거를 직접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준비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준비해야 된다. 엑셀에다가 학번 쓰고 이름 쓰고 뭐 이런 것들 쓰고 요 아래쪽에다가 그대로 이제 그거에 맞게 써주면은 여기서 뭐라고 안 해요. 엑셀에서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쭉 쓰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거는 시작점이 달라요. 엑셀에서는 이제 만들고 저장하는 행위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뭐 번호는 1, 이름은 김아무개, 뭐 나이는 22살, 성별은 남자. 그 아래도 뭐 학번 누구, 학번 몇 번, 김, 뭐 홍아무개, 나이 23 하면서 뭐 성별 여자. 이런 식으로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 번호나 학번이나 이름, 나이 여기다가 테두리 표시하고 그런 것들이 나누는 기준이 되는 애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가로가 한 묶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만큼을 지워요. 자, 이렇게 지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만 보고서 이런 애들이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근데 대충 때려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땐 가능한 거고 컴퓨터 입장으로 보면 몰라요. 얘가 뭐 학번인지 이름인지 나이인지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 좀 전에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라는 거는 그 아래에 이거에 맞는 그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테이블 안쪽 상황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 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학번, 이름, 나이, 성별 이런 부분을부터 먼저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번호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름은 뭐 문자이고 나이는 숫자이고 성별은 뭐 문자이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문자만 넣어야 되면 그게 그 안에 문자 데이터만 넣어줘야 되고요. 이런 거를 직접 해볼 거예요. 음. 그래서 show tables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MySQL을 다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 테이블들이 쭉 있죠. 지금 결과들이 나오죠. 이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모든 테이블이 출력이 돼요. 왼쪽에 이제 MySQL 보면은 왼쪽에 이런 테이블들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있고. 근데 컬럼 세트 쪽에다가 제가 가져다 대고 F6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안쪽에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행의 이름이 뭐고 데이터의 타입은 뭐고 뭐 길이는 뭐고 이런 것들 있죠. 다 설계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유즈 사이트 1 해서 또 테이블스 하면 아무것도 없죠. 자, 그거를 이런 느낌 나게 할 거예요. 뭐, 자, 여기를 타이틀, 바디, 그다음에 제목일, 내용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지우고, 자, create 테이블, 그 다음에 아티클. 자, 타이틀에는 이렇게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바디라고 하면은 지금 대문자로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백틱으로 감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 이름은 articl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 소괄호를 열고 닫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한번 해서 타이틀, 그 다음에 body라고 채워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표현을 하면요. 이 부분 하나 한 게 이 상단에 있는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타이틀 바디 쓰고 안에다가 이렇게 내용 쓰고 제목 쓰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게 들어갈지 데이터의 타입도 적어줘야 돼요. 요 CHAR이라는 건 캐릭터라는 뜻이고요. 문자라는 뜻입니다. 문자 100개 저장을 할 거다. 뭐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얼만큼 쓸 것인가라는 건데 알파벳은 100자가 맞을 거고 한글은 좀 더 쓸 거예요. 업데이트 데이터가. 이러고 나서 제가 실행을 해보면은 실행이 됐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 show tables를 다시 해보면은 사이트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articl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how tables를 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 테이블 보기.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테이블 생성입니다. 자, 이렇게 주석을 남겨주시면 좋겠죠. 아무튼 방금 만든 이 아티클 있죠. 요 모양을 확인하려면은 요거 눌러서 똑같이 테이블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가져다 대시고 F6키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까와 비슷한 느낌으로 타입은 뭐고 행이름 뭐고 길이는 뭐고. 엑셀에서는 좀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진짜 해야 될 건 여기에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MySQL을 활용을 해서 SQL YOG에서 했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DB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들려고 한다. DB는 큰 폴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폴더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안쪽 상황에서 이제 다루기 위해서 그에 맞는 이제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 여긴 테이블들, 즉 폴더 안에 있는 그 엑셀 파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곳은 테이블이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는 삭제하고 또는 수정. 내가 만든 데이터를 DBMS에 넣겠다. 이 말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 넣겠다라는 게 좀 더 맞겠죠.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보면은 DB에 있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는다라는 말이 좀 올바른 말이 될 겁니다. 왜냐면 DB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내가 만든 테이블에 넣겠다라는 말은 좀 더 올바른 표현이 될 거다. 그래서 테이블을 잘 다뤄야 되는데 그 테이블을 묶어서 다니기 위해서 DB가 있는 거고 그 DB를 관리하기 위해서 DBMS가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제목일 내용이 있죠. 이렇게 똑같이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 볼 거예요. 자, 데이터를 넣을 때는 insert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insert. 그다음 into. 그다음에 article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삽입할 건데 어디에다가 article이라고 하는 테이블 set title에는 자, 제목 1 이렇게 하면은 나 타이틀에는 제목 1로 할 거고 그다음에 바디에다가는 뭘 넣어줄 거냐면은 자, 내용 1 이렇게 채워줄 거야. 라고 해서 실행하면은 에러가 나네요. 오타가 있네요. 자, 이런 거 오타 나면은 자, 오타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에러가 난다고 해서 뭐 따로 왜 에러가 나 똑같이 했는데 하지 마시고 벌써 이 뭘 말하는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필드 목록에 타이틀이라는 알 수 없는 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테이블 우리 목록에. 그 다음에 오류 코드만 따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넣어보면은 자 보면은 10545는 주로 MySQL MariaDB에서 발생하는 unknown 컬럼, 알 수 없는 컬럼이다. 존재하는 컬럼. 오타 같은 거 있을 때 테이블에 해당하는 컬럼이 없거나 오타 있을 때 발생한다라고 했죠. 실제로 오타가 있었고요. 요거를 바꿔주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하면 이제 석세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show tables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요. 자, 왼쪽에도 아티클이라고 하는 컬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F 키를 눌러서 아까 봤지만은 또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만 나와요. 그 안쪽에 제대로 들어가는지가 안 나옵니다. 자, 얘네들을 한번 더 넣어볼게요. 복사해서 이번엔 제목 2, 내용 2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 자,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는지 혹은 내 테이블 안쪽 상황에 내가 넣은 데이터들이 알맞게 들어간지 보려면은 select라고 하는 걸 하나 써주고요. 그 뒤에 이렇게 써주면은 all입니다. 전체. 이 all은 이 테이블의 현재 컬럼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타이틀, 그다음에 body라고 되어 있는데 그 컬럼을 전체 다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조회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그다음 from 뒤에는 테이블의 이름이 옵니다. 우리 테이블의 이름은 아티클이죠. 그러니까 아티클에 있는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를 확인한다라는 의미예요. 보시면은 제목 1, 내용 1, 제목 2, 내용 2 이렇게 들어왔죠. 화면이 어때요? 요거랑 같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나 이거 안 보고 나는 순서를 나 이렇게 보고 싶어. 여기다가 타이틀 그 다음에 바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때를 예시 드는 거예요. 자, 지금 뭐 똑같이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보고 싶다 이렇게 넣고 요거를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타이틀 넣고 실행 이런 식으로는 나옵니다. 순서를 뒤바꿔서 하면은 조회할 때 이런 식으로 반대로 조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자, 이렇게 멤버라고 또 적어주면 또 나오죠? 그럼 당연히 백틱으로 감싸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무슨 에러 나요?
야, 우리 컬럼 중에 이런 멤버라고 하는 컬럼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류난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영상 또 찍을 때 또 가겠습니다.